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성형가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지 네 번째입니다.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죠.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되는가, 영상 주인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자, 다음에 총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벗어나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또 주인공이 되려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인공에도 역시 우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열감 때문에, 즉 우승열패 세상에서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부수적인 인물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영화에서 배우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배우다 보니까 영상의 주인공보다 우리가 위대한데 그 위대한 꿈을 접어버리고 환상적인 어떤 희망을 갖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꿈이 뭐냐,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1위에서 5위까지가 대기업 2세라고 합니다. 역시 드라마의 영향이죠. 영화의 영향이죠. 대기업 2세가 되면 쉽게 그 좋아하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돈을 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재벌 2세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꿈은 재벌 2세인데 부모가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정말 미치겠다 하는 대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스개가 전하지만은 그 속에는 대학생들의 꿈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영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상의 위대한 인물들, 영상 속에 나오는 재벌 2세들, 주인공들을 닮아서 자기도 영상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것이죠. 정말 환상적인 꿈이죠. 그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주인공이지 현실 속에서 그런 주인공은 탄생하지 않죠. 로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영화와 드라마가 우리 영향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상적인 꿈을 주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2019년까지 해서, 2019년 올해죠, 2월까지 해서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25편인데 그 중에 18편이 한국 영화요, 5편이 외국 영화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18편의 한국 영화는 과거 지향입니다. 명량이니 국제시장이니, 그리고 5편의 외국 영화는 거의 미국 것인데 미래를 지향하는 영화입니다. 아바타 같은 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왜 그렇게 지향할까? 그것은 유교적 영향으로 이른바 과거 무흠결주의, 과거에는 흠결이 없다, 그리고 그 과거에서 우리의 뭔가 배울 점을, 반성할 점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공자를 닮는 사람들 아주 많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흠결이 없고 나이가 벼슬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요즘 애들은 과거에서 배울 줄 모르고 과거에 경험이 축적된, 지식이 축적된 그 노인들에게 배울 생각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영화 감독들도 과거를 지향하고 그 영화가 통하니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관객들 역시 그런 영화를 보러 우르르 몰려가다 보니까 1000만 이상이 그런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미국은 있지도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느 영화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까지 세계 표준은 서양이요. 서양이 세계를 지배한 걸 볼 때 미래지향적인,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때, 왜? 역사나 인생은 가정법이 없는데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내 부모가 재벌이었다면 내가 재벌 2세가 될 텐데 하면서 가정법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지향하고, 그 과거가 현재의 자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도 하찮은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집중하면. 그래서 서구적인 미래지향적 삶이, 서구적인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그런 세계관이 동양적 과거적 미래지향에서 거기에서 인생자원을 소모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자유지만 동양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고관으로부터, 과거지향적 사고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영화 감독들도 과거지향적 역사적 사극,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가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는 가정법을 쓰면서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땠는데를 감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과거의 볼모로 잡히는 경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과거를 바라보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서 어떤 희망을 얻는다든가 영상에서 환상적인 꿈을 꾸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나는 영화를 보고 인생을 바꿨다. 나는 드라마를 보고 내 삶의 계기를 잡았다. 내 직업 전환은 영화에서 찾았다.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화라는 것은 비의도적 문화 향수,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크게 의도하지 않아도 중학생 정도 되면 드라마를 감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영화는 아주 쉬운 주제를, 정말 엘리베이터 한층 올라갈 만한 사이에 이야기할 만한 주제를 초등학생도 좀 고학년 정도면 이해할 만하게 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심오한 어떤 인생 철학을, 또는 자기 개발의 계기를, 또는 자기를 반성하는 어떤 초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의도적 문화 오락물로서 영화는 쉬게 하는 데는, 힐링하게 하는 데는, 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기가 어떤 직업 전환을 한다든가 통렬하게 반성해서 자기 전환을 한다든가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기 혁명을 통해서 이전 삶과 단절을 하고 새로운 삶을 전개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도움이 되냐? 역시 독서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지금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독서광이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고 빌 게이츠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병철이나 정주영이 그랬고, 지금 서정진도 어찌 보면 산업공학과 나왔지만 이렇게 제약업에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이 독서 덕분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독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현학적으로 보이려고, 자기가 좀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주 심오하고 그 육중한 희망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깊이 사고하고, 의도적 문화 향수물이죠, 독서는. 그러니까 의도해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의도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책이지만 달리 향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서가 힘들지만, 사고해야 되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머리가 무거워지고 이 근육이 힘을 줘야 하지만, 그래도 역시 책을 읽는 동안 자기 주도적이고 그렇게 사고를 증진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고심할 때 자기에게 알맞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 주인공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인데 어찌 그 영상 주인공이 이혼을 했느니, 영상 주인공이 여기서 촬영해가지고
유명한 이 나무가 됐다느니 무슨 섬이 됐다느니 하는 대로 쫓아다니는데, 그런 삶은 역시 보잘것없이 끝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 허구적인 환상적인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화장실 하나 가는 거, 양말 하나 벗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것 조율하는 거 무척 힘듭니다. 영화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몇 번 촬영해서 편집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또 시사에 연 다음에 개봉을 하지만, 인생은 편집도 할 수 없고 반복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잘라내거나 붙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편집하지 않고 인생처럼 방송합니다. 초보자지만 그런 자세로 인생 성형가로서 뭔가 이 언행이 일치하는, 그리고 이런 방송과 행동도 이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럽니다. 자, 독서를 중시하는 사람이 오늘날 적어요. 영화를 중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 고객 유치하는 영화가 23편이나 나왔다는데, 독서에서는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도서에서 그런 책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적인 환상적인 그런 꿈을 꾸기도 하지만, 여행을 가서 뭔가 이게 또 주인공이 되려는 경향도 많습니다. 자기가 여행을 떠나면 익명성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판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래전에 현대카드에서 광고 카피로 내보낸 이야기죠. 여기에 여행의 정수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겠죠. 그리고 돈을 번 다음에 여행을 떠나든 자기 직업을 떠나든 자신을 떠나든, 그래서 환골탈퇴하든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행을 가더라도 자기 돈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많이 배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제2의 직업이든 창업이든 이걸 또 부딪혀 보면 얻는 게 많죠. 제 돈 들여야 됩니다. 맘 가는데 돈 가고 돈 가는데 맘 가니까 제 돈을 들여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이 한때 권력화된 때도 있었죠. 제가 어떤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식사하고 간단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한 중년 여성은 그냥 모였다 하면 여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국명하며 거기에서 어떤 지역에서 무슨 식당에 들어가지고 무슨 메뉴를 먹었는데, 10년 전 얘기니까 그게 권력일 수 있겠죠. 지금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지식이나 경험처럼 생각하는데, 요즘처럼 보편화된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여행 시대에 그건 착각이죠. 여행은 어찌 보면 영화 주인공처럼 환상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 수업료가 더 들지는 몰라도 그거 역시 자기 인생 주인공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을 권력화하고 빚내가지고 여행 가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사진 찍고 셀카자 이른바, 그건 좀 비참한 자기 확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그렇지만 여기 오면은 일상을 잊고 고민을 잊고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 일시적인 며칠, 길어야 몇 달, 그 환상을 주기에는 족할지 몰라도, 결혼도 한 달 가는다는 세상에서 여행의 약효는, 충전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사실 스스로 사진 찍지 않습니다. 저도 외국 많이 안 나가봤고 한 4차례 이렇게 4군데 이렇게 나가봤는데, 셀카를 찍고 이 편말에서 자기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인증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길을 막고 셀카로 다른 사람 통행하는 걸 방해하고,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주인공은 드물 겁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무슨 그 사람을 택배물로 붙인 듯이 그래가지고 그 택배물이 제대로 도착했다고 하는 듯이 셀카를 찍어댄다고 비아냥거릴까요?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은 정말 의젓하게 자연을 감상하고 유적지를 돌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런 그 사물들을 문화물들을 가슴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머리에 넣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자기가 부수물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부수물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나설 수 없고 자기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 관광지 앞에서 이런 어떤 유적지 앞에서 나를 찍으려 하면서 계속해서 찍어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찍는 양에 비례해서 자기가 그만큼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않나 할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주인공이 안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안 찍어요. 카메라 세례를 받지. 그리고 평소에 뭔가 이 감상을, 사물을 인식하는데 자기 오감을 작동하는 사람들은 기계라는 것을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기계 때문에 이 손바닥보다도 적은 기계 때문에 자기가 사물과 직거래하는 것을 막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베트남 이렇게 여행 가보면 사실 이 관광지에서 한 100m도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는 막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유치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제가 사교육도 한 바 있기 때문에 학원도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고 일상 사는 사람들 생활도 보고 그랬는데 뭐 제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못하고 나이는 좀 있지만 한번 일상을 털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유여행 한다는 사람도 대체로 비싼 곳 가서 비슷한 행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잊고 자신이 주인공 되는 이 힘든 길보다 너무 쉬운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서려고 하는지 조금 안타까워요. 아니, 많이 안타까워요. 자, 주인공이 되려면 영상 주인공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자기 돈으로 여행을 떠나든 직업을 떠나든 해야 되죠.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부모와 분리돼야 되죠.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됩니다. 우선 이게 부모와 상생하는 길인데 제가 58년 개띠어 62살인데 우리 또래들의 고민이 바로 이 경제적으로 자녀와 자립하는 겁니다.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자녀 도와주고 싶죠. 창업한다. 밀어주고 싶죠. 줄 연결해서 뭔가 이어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게 독립의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한 번 도와준 것이 물리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제 경우에는 두 아들이 있고 하나는 이제 첫째는 취업했고 둘째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자립하면 대학 등록금의 그 원금의 절반은 갚아라. 이런 그 독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도 살고 나도 산다. 부모와 자녀가 상생하는 길은 같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했는데 첫째는 뭐 아주 거기에 순응해서 실천을 했고요. 둘째도 아마 첫째 하는 걸 보아서 또 부모들이 견지하는 이 철학을 보아서 아마 그러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독립이라는 것은 제 아버지는 24 안팎에 독립했는데 저는 29, 한 5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둘째도 저처럼, 첫째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독립했는데 둘째도 뭐 30 안팎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하수상하니 그걸 규정할 수는 없고 아마 최선은 다하리라고 봅니다. 자녀가 독립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도 인생이 선택이고 또 책임이니까 문화적으로도 분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리불안을 서로 겪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이고 자녀 걱정하고 얘들이 제대로 결혼생활을 할란가 애들을 제대로 키울란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둘이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일상생활에서 독립하는 연습을 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제 또래들이 고민하는 그 이유는 이제는 봉양을 바라지는 않고, 이제는 노후가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위로 부모도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대개 제 또래들 부모 다 돌아가신 사람도 있지만 하나는 어머니가 되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돈을 뭐 조금만 드린다 하더라도, 대소사를 좀만 챙긴다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봉양해야지만 자녀의 봉양은 효도는 바랄 수 없는 세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인생들이 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았죠. 그런 차원에서 자녀 독립을 하려면은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 생활을 자녀와 상생하면서 살려면 자녀를 빨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얘기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벗어나야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인공이 되려면 영상 주인공보다 위대한 당신, 환상적인 꿈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떠나야 된다. 어디로? 뭐 여행을 떠나든, 직업 여행을 떠나든, 직업 전환을 하든, 자기가 번 돈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고 바꾸든 떠나든 하라.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이 분리해야 할 결정적인 사람은 누구냐? 부모다. 부모가 낳아서 20년, 30년 책임져 줬으면 그 뒤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적어도 부모에게 부담은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부모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스스로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그 하찮은 그 영상의 주인공의 자신을 빗대지 않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제가 연예인들 하찮하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이라는 것은 허구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 찍었다고, 그 사람들이 스쳐갔다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쫄래쫄래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 주인공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